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이번 주 역시 참 전국을 흔드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나하나 소장님과 분석해 보기 전에 먼저 이 이슈들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긍부정 평가 모두 지난주 대비 이제 1%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하락세를 일단은 면했는데 네.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워낙 이 하락세, 지지층들이 또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은 이게 위기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MBS 2주 간격으로 실시되는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는 횡보, 강보합, 또 하락세가 차단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34%로 1%포인트 올라간 것은 본격적인 반등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어렵고, 있겠지만 예. 그래도 내려가던 대통령의 하락세가 일단은 멈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부정평가 또 1%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본격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이 내려와야 또 긍정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아니라 골든 크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예.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더 높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그만큼 국정 동력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긍정이 부정보다 더 높은 골든 크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어떻게 견인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참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쭉 우리가 임기 이후의 추세를 바라보면 고비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예. 아주 최근에는 뭐 경찰국 이슈도 있고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결국 코경사가 다가오는 이제 8월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코는 뭡니까? 코로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방역을 또 K 방역을 더 잘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영업 시간 제한이 되고 모임 인원이 축소되면은 자영업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타격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이어서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그 예, 경제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 광복절 특사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이 사면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그래서 지지층도 지지층이지만 중도층, 특히 이제 여성, MZ 세대 이들을 어떻게 견인해낼 수 있느냐가 대통령 8월 예. 지지율 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경제, 사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반등 추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락세는 멈춘 상태고 코경사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네.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코경사 외에도 좀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윤 대통령 그리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네.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정권을 봐도 이렇게 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더 관심을 모으는 것 같은데 이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에 어떤 좀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성동 이른바 폰 이름 그 휴대폰을 일컬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딴 이재용 폰도 아니고 권성동 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줬던 그런 이슈들이 좀 정리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특히 사람과 관련된 인사 관련된 것은 계속 논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 주 전 또는 3주 전에 비하면 좀 차분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조대왕함 진수식은 나타났지만 극히 노출을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등장하면 이것이 부정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차단이 됐는데 지금 새롭게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람과 관련돼서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재소환된 거예요. 아. 왜? 이 문자 속에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겠구나. 그동안 이제 우리가 친윤, 윤핵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윤핵관이 있겠구나. 또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징계위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뭐 아주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예.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이든 영향이 있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새로운 인물도 등장해요. 강기훈. 그러니까 또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있다는 최근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인사와 관련해서 우모 씨 예. 등등등 공무원 시험 합격은 누구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이런 식의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공정을 강조해 왔고 또 상식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비추어 본다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금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이슈가 재등장하고 재소환됐기 때문에 당의 지지율까지도 부정적이겠죠. 영향을 네. 준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 리스크가 재소환된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음 주 지지율을 보면 얼마나 좀 반영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난 주말부터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죠.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결과로 보겠습니다. 경찰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여론이 56%고요. 네. 수사권이 확대된 경찰권의 통제 조치로서 적절하다라고 본다라는 응답이 31%입니다. 지금 역시 적절하지 않다가 20% 이상 좀 크게 앞서고 있거든요. 부정적 여론이 더 높죠. 그런데 지금 32%는 또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자층은 지지하는 정당으로만 놓고 보고 또 정치 성향으로만 분석을 한다면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또 중도층까지도 가 있는 것이에요. 진보층과. 왜 그럴까? 이게 어느 순간 정치적 이슈, 정쟁화돼 버리고 갈등으로 증폭이 돼 버린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 사이에 뭐가 부족했다? 아니 경찰국이 이제 다음 달 2일이면 설치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경찰은 계속해서 경찰위원회를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의 12.12 쿠데타라고 하느냐. 이건 격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 이 조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조사도 비슷한 국민들도 아직까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이슈는 경찰국 설치는 갈등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갈등이 예상됐던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소통이 좀 부족했죠. 그렇죠. 경찰국이 31년 전에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와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경찰국 설치가 마치 법무부의 검찰국은 아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합법적으로 또 헌법상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또 주장을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명히 경찰 내부의 반응과 여론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경찰국 설치가 진정성 있게 경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만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으로 충돌하고 격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이 개혁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의견이 다른 상대를 공감시킬 수 있느냐, 이해시킬 수 있느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경찰의 응답이 아니라 국민의 응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더 이해를 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충분히 필요해 보이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음 주 결과에서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앞서서 이
국호경사에서 사면 언급해 주셨잖아요. 사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8.15 광복절인데 지금 정작의 다양한 인사들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재용 삼성부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관련된 사면은 좀 찬성 의견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치인과 관련된 사면과 관련된 이 의견은 반대 의견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네. 윤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영향을 줄 수 있죠. 전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영향을 대통령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면은 결국 최종적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이 예. 자, 이 사면에는 밑바탕에 경제와 통합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봤을 때는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또 이 경영자 또 오너들의 이 역할이 또 광범위하게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의견이 상당히 높고 또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에도 49%로 비교적 높은 거의 편이에요. 과반. 예. 그럼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도 건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용, 신동빈 그러니까 경제 쪽은 사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남아있는 고민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정경심 교수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통합이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론상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건 어떤 대통령의 통치 결정이 되겠죠. 그래도 수감 기간이 길었고 또 지금 아니면 그럼 1년을 미룬다?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여론이 좋아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의 역풍과 또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안고서라도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마지막에 남아있는 정경심과 김경수 전 지사 건인데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을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안철수 의원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는 통합의 측면에서 통합의 차원에서 가석방 정도가 고려될 수 있겠죠. 예. 저번에도 그러면- 같은 말씀해 그렇죠. 주셨던 것 같아요. 남아 있는 사람은 이제 정경심 교수입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그래프 방금 전에 보셨을 텐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국 전 장관과 가장 첨예한 대립 갈등 구도에 있었던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안 한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지지층까지도 이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우리 도저히 못 받아들여. 그렇군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만들어줬는데 뽑아줬는데 라는 극심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 경선이 진행 중인데 몇 시간 후면 이제 본경선에 오르게 되는 3명의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8명의 후보자가 발표가 됩니다. 여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여론이 생각하는 당대표 후보 지금 역시 1위는 이재명 후보로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어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3, 4위만 앞선 여론조사 결과와 좀 다르네요. 이재명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 그 다음에 누군가 이렇게 싸움이 3명으로 좁혀졌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6시 이제 이후에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긴장되네요. 왜냐면 틀리면 또 다들 긴장되십니까? 아니 이슈 펄펄 최고의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해도 무슨 말이냐. 근데 대체로 보면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네. 그건 이재명 의원 외에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본선에서는 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예. 지금 국민 여론조사가 당 대표 예비 경선에는 컷오프에는 30%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 3, 4위권, 5위권까지 포함되는 사람들은 당 중앙위원회 70%가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박용진, 박주민 외에 설훈, 김민석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훈식까지 또 봐야 되겠죠. 그래도 국민 여론조사라만 보면은 박용진, 박주민이 그래도 좀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 중앙위원 한 500여 명의 결정이 설훈이냐, 김민석이냐, 심지어 또 강훈식 쪽도 갈 수 있을까? 이 정도를 보는 것이
전망을 해보는 가장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참 주목이 됩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